네, 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일단 개념적인 정의는 알고 가십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진위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다? 무효가 된다. 효력이 없다. 여기서 취소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무효가 된다. 몇 년 전까지도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107조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정형화되어 있고 출제된 게 계속 출제되면서 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7조는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표시, 지인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의사표시에서 의사 뭐라고 했죠? 내심의 효과 의사와 그 다음에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어떻게 된다? 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의사표시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 즉 진위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럼 진위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다. 제가 의사표시 나면 뭘 떠올리라고 했죠? 법적 효과와 관련된 의사다. 즉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예컨대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의사표시다. 매매계약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매대금에 관한 것,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사가 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실적 목적은 진위다 아니다. 진위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의사표시와 다른 영역인 동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통정호의 표시와 구별. 통정호의 표시 또한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의사표시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통정, 합의가 있다. 즉 상대방과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구별되냐? 합의. 통정허위 표시는 합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 예컨대 계약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합의가 있어야만이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고 단순히 아는 것은 바로 이 단서의 문제입니다. 그거 구별하시는 거. 자, 이러한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했을 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누굴 규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116조와 관련됩니다. 116조에 보면 의사표시 하자, 흠결, 그리고 사기, 강박, 그리고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것이 어떠한 행위에 영향을 끼칠 때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을 한다. 따라서 110, 118, 119조 그 경우에 대리인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하자나 아니면 부당한 간섭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게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6조입니다. 잘 암기해 주십시오.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착오나 아니면 사기 강박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권을 표의자에게 의사표시한 자에게 줍니다. 취소권을. 그러면 대리인의 법률행위 경우에도 하자 일부는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사자입니다. 법률의 당사자인 누구라고 할까요? 본인이겠죠. 요거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본인에게 취소권이 있다. 자, 기억한다. 대리인을 기준해서 의사표시의 하자나 부당한 반사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에 따른 취소권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107조 문제는 케이스로는 대출 편의란 명의대여와 그다음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 제출이 출제가 됐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도 이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명의대여, 대출 편의란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위의 문제를 단절할 때 뭐 어떻게 했죠? 먼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위라는 측면이 될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표의자가 아는 거잖아요. 그게 비진의 표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명의대에서도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지 아니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일치하지 않은데 107조의 경우에나 108조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108조는 합의가 있다. 그 점에서 107조와 108조가 구별된다. 이 의사와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서인데 제가 계약서라고 생각했죠. 계약서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 내심의 효과서는 뭐와 관련됐다? 법률행위 전제로 계약의 효과, 법적 효과를 떠올리려고 했죠. 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명의대는 뭐냐? 법률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주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주예요. 명의대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그걸 명의대여인이 차주로 기재됩니다. 그러면 금저소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대주, 은행, 차주, 명의대여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등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과 계약과 관련한 법적 효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금을 받는 게 법적 효과와 관련된 거고 차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돈을 빌리고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을 갚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정해진 시점을 갚는 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적 용어로 법률 용어로 빌려준 돈 갚고 이자 갚는다는 것을 채무 부담 의사예요.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효과고 의사표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죠. 지금은 쟁점은 이제 대여자에게 진위가 뭔지를 먼저 보겠죠. 먼저 계약서를 보기는 표시상의 효과사를 본다고 했죠. 계약서 보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차주로 돼 있어요. 그럼 차주가 그러면 명의 돼야죠.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서 객관적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해석은 뭐냐면 차주인 명의 대여자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그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예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항상 규범적 계약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되는 게 뭐죠? 이 차주, 명의 대여인의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뭘까? 혼동되는 게 뭐냐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그 대출금을 받으면 명의 대여자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죠?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 명의 차용자가 그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의 대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대출을 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명의 차용자 하여금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실제 쓰는 사람이 명의 차용자가 따로 있다. 나는 그 사람이 쓰게 하려고 한다. 그게 뭐다? 경제적, 사실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동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의 내심의 효과서는 뭐와 관련된 거죠? 당연히 채무 부담이 있는 거, 법적 효과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런 동기는 이건 경제적인 이 돈 빌려서 차용자 나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그 돈 쓰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경제적 목적인 거고 과연 이 사람 의사, 내심적 효과서 측면에 달 때 뭘 본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는지
명의 대여인은 기본적으로 채무 부담이 의사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가잖아요. 직접 자사하고. 명의 대여자는 내가 자서를 하고 한다는 의미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그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잠깐만요. 볼까요? 자, 법적 효과서는 대출 채무자로서의 의무 부담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명 명의에 대해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심의 효과서와 표시상의 효과서가 같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달라야만 되는 거죠.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타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기속시킨 것.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맞아요. 자기의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의 좀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그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법적 효과가 아니라 표의자가 추구하거나 바라는 실제적 목적, 경제적인 효과의사예요. 경제적, 사실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사표시와 무관하다고 했죠. 항상 의사표시는 법적 효과와 관련된 거다. 근데 법적 효과는 뭐죠? 대출 채무자로서 의무 부담할 의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대출편의 명의에 대해서는 대출 채무자 의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사용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자, 똑같아요. 사직서는 근로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죠.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 의미는 근로관계 종료예요. 이게 법적인 효과겠죠. 법적인 효과는 사직서 의미는 근로관계 종료예요. 자, 그러면 사직서 먼저 표시상의 효과서를 볼게요. 그럼 사직서를 보는 거죠. 사직서는 일신의 사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표시상의 효과서는 무슨 된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근로관계 종료의사예요. 그러면 근로자의 이제 또 보겠죠? 내심의 효과의사. 이 사람에게 이 효과서 뭐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죠. 만약에 내심의 효과서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표시상의 효과서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같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는 달라요. 그래서 107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8조가 아닌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한 합의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7조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용자가 알았거나, 즉 어떤 걸 하는 거죠?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어떨까? 무효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단서가 적용돼서 효력이 없다는 게 뭐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드는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요. 시험에는 근데 이렇게 딱 단서를 줘요. 따라서 우리는 이 단서를 잘 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은 근로자는 어쩔 수 있다는 얘기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인 효력이 있지만 단서, 상대방, 누가요?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근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으니까 알고 있었던 경우다. 따라서 결론은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의 제출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대출명의나 명의대는 기출문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습서 39페이지 2-2번에 동그라미 5번 찾으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명의 대연입니다.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내심의
효과 의사로서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대요. 내심의 효과 의사. 그러면 대출했기 때문에 표시상 효과 의사에 채무 부담 의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같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아예 지문 자체에서 답을 줬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가졌다. 그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기출이 됐습니다. 자, 심학습. 자, 심학습을 한번 볼게요. 교재로. 이게 지금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출제 포인트 뭐냐면 대립고 남용. 대립고 남용에 자, 여기는 없구나. 이거는 좀 암기해 주십시오.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응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립고 남용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죠?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단서가 뭐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대립권 남용은 뭐냐? 그럼 대립권 남용의 적용된 게 뭔지를 봐야겠죠. 남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남용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대립권이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대립권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대립권이 있다는 얘기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나눴죠. 법률행위 자체 103조나 104조와 같은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제하는 그러한 금교 규정이나 아니면 계약에 반하는 게 없다. 즉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따른 또 다른 유효 요건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자 대리권에 존재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이유하여라는 현명을 표시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그래서 결론이 유효가 되고 어느 하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권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법률행위 계약에 예컨대 항상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 효과가 뭐죠? 권리의무 관계자예요. 권리의무의 기속 주체가 항상 누군지를 생각해야 할 텐데 대리인 경우에 누구다?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권한수한 본인이 존재하죠. 본인에게 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기속된다. 즉 법률행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 관계 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겁니다. 즉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여기 유효라는 얘기는 대리인이란 법률의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된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의 논리적인 전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배우니까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에서 대리권이 존재한다.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된다?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리권 남용의 논리적인 전제는. 근데 본인에게 기속되는 요건이 뭐였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본인을 위한 겁니다. 즉 본인을 위한 행위하는데 남용의 문제가 나온 얘기는 본인이 아닌 누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 대리인 법률행위가 그러면 형법적으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나쁜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리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외형상은 이게 유효하지만 즉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계속되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법조문에는 없어요. 민법상. 남용은 자기 또는 이 대리인 법률행위가 본인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를 유효합니다. 즉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걸 배임행위입니다. 어디서 나왔죠? 이중매매에서 이 표현 나왔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런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의사표시인가요? 제가 의사표시라는 항상 법적 효과가 관련된 거죠. 경제적 효과잖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달성된 권리무효 당해서 달성된 궁극적 이익, 그건 경제적 사실적인 목적이에요. 그건 동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7조와는 무관한 게 무관하죠.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에요. 왜 이 이론이 나왔냐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남용의 문제에서 본인에게 기속시키고 싶지 않아요.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동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무력화시킬까? 법조문에 봐도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근데 고민 갈 때 똑똑한 우리 이론가들이 보니까 107조를 잘 살펴봤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런 나쁜 의도, 대리인의 배임적인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107조 1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그런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러한 동기,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과, 즉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 효과, 매도인이라면 만약 본인이 매도인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구조가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된 근거로 상대방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 만약에 이 본인이 매수인이라면 매매 지급해주세요. 돈 주세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이런 논리를 전제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를 위한 거고요. 107조 1호 단서가 유추 적용되고 만약에 이 남용 사실을 대리인의 남용, 자기 또는 제3자에 유효한다는 그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우리가 법률에 예컨대 계약이죠.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매매계약에 따라 효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리권 남용 이름입니다. 그러면 자 심학스 대리권 남용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증명책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